가성비의 끝판왕 컨테이너와 사일로가 만났어. 우리가 그레인 곡식 창고 사일로라 그러는데 세상에나 컨테이너 하우스 플러스 사일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웅님을 정도 텃밭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욱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쩌는주택 에어비앤비 갈게요.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집입니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집을 소개하는 이유는 가서 잘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면 남의 집에 가서 잘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이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서 잡을 만한 집입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제 가성비 짱의 이제 끝판왕입니다. 가성비 그 주택의 끝판왕이 뭘까요?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겠죠? 컨테이너 하우스. 이건 컨테이너죠? 컨테이너의 가운데 뭐지? 사일로. 실린더 주택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주 효율적으로 그 곡식 그 저장소를 만드는 공법이 있어요. 그걸로 집을 만드는 걸 제가 여기 quiet place라고 이거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 영화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곡식 창고죠. 그래서 위에서 곡식을 이제 저장해 놓는 요 사일로 요런 거죠. 요거를 이제 만드는 공법. 이게 그러니까 아시바가 필요 없습니다. 지붕을 먼저 만들고 이걸 계속 올리는 거죠. 자켓스럽게 해가지고 계속 올립니다. 올려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거대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집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성비의 끝판왕 컨테이너와 사일로가 만났어. 우리가 그레인 곡식 창고 사일로라 그러는데 세상에나 컨테이너 하우스 플러스 사일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컨테이너 하우스의 단점은 뭐죠? 컨테이너 하우스의 단점은 높게 못 만든다. 왜냐하면 높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왜? 차에 실어 가야 되니까 높이가 3m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복층에 이제 높은 공간을 만들기 어렵죠. 근데 사일로의 건축의 특징은 뭐냐? 계속 올리기만 하면 돼. 쫙쫙쫙쫙 올려가지고 지붕을 여기서 만들죠. 지붕을 만든 다음에 단단 계속 올리니까 높은 건축물을 만들기에는 짱이야. 그게 이 집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우스와 사일로가 만난 겁니다. 요게 사일로, 요게 컨테이너, 요게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의 장단점이 있죠. 사일로의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원형의 힘 가지고 이 큰 이 구조를 버텨야 되니까 거대한 창을 못 내.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거대한 창을 낼 수 있죠. 있지만 어쨌든 열 손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컨테이너가 굳이 그 좋은 단열 성능은 아닌 거죠. 아니면 외부의 모든 이 스틸을 완전히 외단열로 다 덮어야 돼. 그러기에는 컨테이너 하우스의 장점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장점은 뭐냐면 외장재와 구조가 끝났다는 장점이에요. 이 사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장재와 구조가 끝났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외장재가 좋은 거잖아요. 이 사일로가 생각보다 비바람과 이런 거에 햇볕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장점이잖아요. 이 장점을 외단열을 해버려? 그럼 뭐 의미가 없잖아. 그 외단열을 하면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냥 목조로 지으세요. 그게 싸단 말이야. 근데 컨테이너 장점을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내부 단열을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나 사일로는 내부 단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외장재를 그냥 사용해야 되잖아. 외장 공사비를 줄여야 되는데 컨테이너는 외장 공사가 끝난 제품입니다. 사일로도 마찬가지죠. 외장 공사가 끝난 제품이잖아. 그러니까 내단열을 하죠. 내단열을 하다 보니까 최고의 단점은 뭐다? 외단열 공법입니다. 외단열 공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단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 성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창문을 작게 낸다.
아니 이거 방인데 그래도 이렇게 쫙 크게 내면 안 될까요? 문 열고 나가서 본다. 그러니까 적정선에 햇볕만 드는 거죠. 이거 심지어 열리지도 않아요. 픽스 창입니다. 픽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픽스 창인 거죠. 환기는 어떻게 한다? 환기 장치를 한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요거는 구조는 간단해요. 요 다이아는 한 이제 4m짜리 다이아고 지름이 4m죠. 요거는 3m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박스죠. 그래서 요거는 방. 요거는 뭘까요? 화장실. 그래서 럭셔리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3m짜리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에 그 지붕이 뜨거운 게 있죠. 그래서 여기를 목구조로 지붕을 새로 뚜껑을 만든 겁니다. 왜? 열은 어떻게 한다? 지붕을 떼낸다. 컨테이너의 단점보다 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나무 지붕을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지붕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아예 나무 목구조의 나무 있죠. 그래서 여기 단열을 목숨을 걸면 여름에는 버팁니다. 왜? 열은 어디를 때린다? 벽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지붕을 때린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내부에 지붕을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벽의 단열 성능을 높일 수는 없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작게 낸다. 여기는 3m에 화장실만 있고 여기는 방. 그래서 어떻게 보면 3평. 요거는 뭐 5평. 그래서 11평밖에 안 됩니다. 11평에 방 하나에 거실, 주방, 화장실. 된 거 아닙니까? 은퇴 후 살고싶은 전은퇴. 둘이 살 때. 그래서 D는 지붕 있는 테라스. 집이 작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내 공간이 작잖아요. 그거에 따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3m에 거의 8m라는 지붕 있는 테라스를 쫙 만든 거죠. 왜? 야외 이 공간이 더 소중한 거죠. 실내 공간을 컨테이너 하우스로 크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열 효율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열선이 떠 있으면 난방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11평으로 줄이는 거야. 줄여. 그 다음에 필요한 공간을 그래도 좀 손님이 오면 좀 다이닝도 더 필요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런 공간들을 추가적으로 한 8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여기는 에너지를 쓰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필요한 공간이 아무래도 11평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이 가성비 끝판왕의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11평을 어떻게 질까에 대한 100점의 해답인 거예요. 100점.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일러 코티지라고 치시면 가서 한번 잡을 수 있는, 제가 에어비앤비에 나오는 주택을 소개를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스크립을 못 했는데 어쨌든 한번 이게 한번 가서 한번 자보세요. 가능합니다. 가서 자보시면 이 집의 장점이 뭔지, 이현우 소장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 이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이죠. 원형 위에 공간이 높은 한 6m, 한 5m 공간이 높은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 현관이고 요게 뒤로 나가는 그 지붕 있는 테라스 거죠. 여기가 방, 반대편이 화장실 문이 있겠죠. 여기 방이죠. 여기 3m 방, 반대편에는 3m짜리 화장실 박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일러의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볼팅이 따닥 돼 있죠. 이거 검정으로 칠해버린 거죠. 컨테이너 하우스도 검정으로 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서 햇볕이 비가 들이치지 않게, 문 열으면 비가 들이치니까 그런 걸 만들고 문 열고 들어오죠. 문 열고 들어오면 벽난로도 있고 주방이 있는 거죠. 주방 양쪽으로 여기는 요리, 냉장고, 싱크볼, 후드가 있고 창이 없어요. 창은 어디에 있다? 여기 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높잖아. 이게 다야. 이게 다. 문만 있는 거죠. 문이 있고 거대한 픽스 창이 크지도 않아. 픽스 창이 있는 거죠. 작습니다. 근데 엄청난 햇볕이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환기는 어떻게 한다? 문을 연다. 현관문을 연다. 현관문을 열면
당연히 모기장이 있어야겠죠. 여기 블라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창문인 거죠.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을 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린더 안에 이 실린더 안에 4개의 문이 있는 건데 하나는 현관이고 하나는 뒤로 나가는 그 뒷마당을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화장실 반대는 방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 단열을 한 다음에 그 석고토피 쳐가지고 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 루바로 마감을 한 거죠. 방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m 3의 방이고 방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실린더가 이렇게 그대로 좋잖아. 이 마감 뭐 아연도 강판 좋잖아요. 좀 찌그러졌네. 발로 찼나? 괜찮습니다. 창문은 이렇게 픽스 창으로 2개가 있죠. 그래서 햇볕만 드는 거고 열리진 않습니다. 왜? 단열 성능을 최대한 하고 이거 괜찮네. 옷걸이 그러면 되는 거죠. 에어비앤비니까. 그래서 반대편에는 이제 화장실인 거죠. 화장실이 방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변기가 삐딱하게 있고 세면대가 있고 반대편에는 샤워부스가 있고 여기 가면 세탁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집이 11평 너무 작지 않아요? 당연히 작죠. 작으니까 여기에 이제 3m에 8m에 지붕 있는 테라스를 목조로 가볍게 만든 겁니다. 지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이용해서 가볍게 만들고 여기는 자쿠지 공간이 있고 뭐 필요는 없는데 에어비앤비잖아. 그러니까 만든 거고요. 여기는 바베큐 파티, 지붕 있는 테라스에 바베큐 파티. 그다음에 여기는 불멍. 이거 재밌죠. 딱 3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해먹도 있고 불멍. 그다음에 바베큐 파티. 여기는 자쿠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기 욕조는 없었잖아요. 욕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는 거죠. 불멍. 여기서 불멍하고 여기서 뭐 구워 먹고 꼬치 구워 먹고 하는 거죠. 오늘의 사일로 컨테이너하우스 가성비 짱입니다. 디자인 1.6 훌륭합니다. 편리성 딱 좋아. 4m에는 그 원형의 거실 주방 이렇게 높죠. 약간 거실까지는 아니죠. 거의 주방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3m 방 하나, 3m 화장실 하나. 그래서 아주 편리하죠. 11평이 아주 필요한 공간만 있습니다. 가성비는 당연히 점수가 높습니다. 1.8. 컨테이너 2개에 사일로 저장 창고에 그 자재, 그 외장재가 끝난다. 그 자재에 효율성이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창문이 작다. 심지어는 열리는 창문이 없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1.5였습니다. 오늘의 사일로 플러스 컨테이너 하우스의 최종 평점은 7.9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10점 만점에 7.9였습니다. 감사합니다.